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신월성 원전 1, 2호기의 그 모습을 저희가 담아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원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투자를 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1호가 원전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조선이었는데 이제 원전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지 시간 19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요.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본이 도대체 미국에게 얼만큼 투자할 것인가였을 듯합니다. 그런데 1차보다 2배 이상 확대된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730억 달러 규모고요. 우리 돈으로 했을 때도 100조가 넘는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던가 천연가스와 같이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다 보니까 일본도 에너지 쪽에 투자를 집중하는 게 이번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요. 결국에는 FOMC에서도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이번 투자에 대해서 시장은 단순하게 일본과 미국이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미국의 인프라에 공통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100조 이상을 투자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당연히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조선에 1,500억 달러 그리고 원전을 포함한 다른 것에 2,000억 달러가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연간 약 200억 달러씩 집행을 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듯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게 된다면 대미투자특별법은 통과가 됐고요. 이제는 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과 실질적으로 원전 협력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순히 책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책을 넘어서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까지 넘어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원전 관련된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원전 건설이 유력한 1호 프로젝트로 거론되느냐? 우선 총리의 입에서 원전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전을 포함해서 2개에서 3개 프로젝트가 유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원전은 확실히 포함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 이게 오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설계, 시공, 운영의 경험을 다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밸류체인의 수행이 가능한 국가 몇 없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도 원전에 투자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원전에 1호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펼칠 수 있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EPC 시공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기자재 쪽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원자로라던가 설계에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일본은 계측과 제어의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3국이 각각 잘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요. 이렇게 3개국이 힘을 합쳐서 역할을 좀 분담하고 협력을 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가장 크게 첫 프로젝트로 좀 기대되는 게 팰리세이드 미국의 SMR을 새롭게 건설 짓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팰리세이드 원전인데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원전이고요. 기존 원전은 살리고 그 옆쪽에 신규 SMR 건설 사업을 하는데 이때 한국과 미국과 일본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쪽에 SMR을 건설하는 게 첫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원전 기자재라던가 EPC 관련된 기업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제부터 오늘 건설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전의 사업 구조를 보게 된다면 설계와 조달, 시공이 있는데 결국에는 원전이라는 건 어떠한 건물을 짓게 되는 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라던가 그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에는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EPC 시공이 핵심이고요. 그 EPC 사업을 하는 건설사가 돈을 가장 먼저
먼저 받게 되는 구조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해석입니다. 이 건설사들, 특히나 원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를 분석한 리포트가 나왔길래 핵심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그러한 건설사이고 원전 인력이 약 900명가량으로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최대 6개의 동시 시공이 가능한 건설사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경험도 있고 인력도 많기 때문에 EPC 기업 중에서는 가장 지금 규모가 큰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시공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또 원전 인력이 약 300명가량인데 차기 수출의 핵심 후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GS건설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해외보다는 국내 원전 시공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안전정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해외로 판로를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LENC는요. 대형 원전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SMR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SMR 쪽에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SMR 시장에 대한 주목도를 보게 됐을 때는 DLENC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건설주 대표적인 기업들 4가지를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렸으니까요. 건설주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다가 원전이 이제는 단순히 짓는 것을 넘어서요. 생애주기 전반으로 좀 관심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건설된 지 오랜 시간 지난 그런 원전들도 많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부산에서는요. 해체와 부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고리 1호기와 바로 고리 2호기인데요. 고리 1호기, 2호기를 보게 된다면 발전의 시작의 시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고리 1호기는 해체를 그리고 고리 2호기는 이제는 부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고리 1호기가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로 올해부터 해체를 시작을 해서 37년 해체를 완전히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비는 1조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원전 해체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해체된 그 포트폴리오를 기업들이 갖게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50년에 588개의 원전이 영구 정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원전들은 해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시장의 규모가 500조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해체를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고리 1호기의 해체를 누가 갖느냐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재가동이 예상이 되는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원전 5기가 순차적으로 재가동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연간 단위로 했을 때 35테라와트시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LNG의 발전량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한 23%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이 원전이 재가동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에너지에 대한 부담감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듯합니다. 원전에 대한 시각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설에서 이제는 해체까지 해서 생애 전반적으로 모든 주기의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섹터 안에서도 매수세가 좀 선별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